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력계통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변전소, 송배전선로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전력계통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고가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를 신속 그리고 정확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럼 만약에 이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차단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어쨌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죠?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사고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도 전압이 발생할 거예요. 과도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그렇죠? 과도 이상 전압이 발생할 거고, 이러한 사고 전류나 과도 이상 전압에 의해서 설비에 손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사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대되겠죠. 점점 더 사고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러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계통에 붕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개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판단해서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 개전 방식을 사용한다. 그죠? 보호 개전 설비를 사용한다. 그럼 이 보호 개전 설비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계통을 감시하고, 그죠? 사고 시 사고 차단을 하고, 정상 상태로 어떻게 복귀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보호 개전기라는 게 있고요. 보호 개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 개전 방식. 그러면 보호 개전기는 뭐고 보호 개전 방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보호 개전기를 왜 쓰는 거죠?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 보호 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설비예요, 설비. 그러면 보호 개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설비를 이용해서 얘를 갖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 보호 개전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보호 개전 방식이다. 그러니까 보호 개전기는 설비인 거고, 보호 개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비를 어떻게 운용할까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호 개전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호 개전 방식에서 이 보호 개전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보죠. 역할과 기능. 보호 개전 방식의 역할과 기능. 첫 번째로 목적을 보겠습니다. 목적. 목적이 뭐겠어요? 사고 시, 그죠? 사고를 최소화하고, 그죠? 최소화하고, 그 사고의 확대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않게 하여 결국은 뭐예요? 안정적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 보호 개전 방식의 목적은 뭐다? 사고를 최소화하고 사고 역도가 확대가 커지지 않게끔 해서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게 보호 개전기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 보호 개전 시스템의 역할, 목적에 들어있는 거죠. 안정적
계통을 운용, 안정적 전력 공급에 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이 되게끔 한다. 세 번째, 기능.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를 제거하는 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제거하는 거죠. 사고 제거. 두 번째로는 사고 확대 방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 사고의 제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안의 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안의 유지. 사고 확대 방지를 신뢰도 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 보호개전기의 기능은 첫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 시 사고를 제거하고 두 번째는 사고 확대가, 그러니까 사고가 더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표 하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개통보호개전기는 개통을 보호하는 이 개전기는 기능이 뭐가 있어요? 사고의 제거, 사고 확대, 방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얘는 사고를 제거한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사고의 확대를 방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보호라는 게 있고요. 주보호. 그 다음에 후비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고를 제거하는 데서 주보호 장치가 있고 후비보호 장치가 있는데 결국에는 얘를 통해서 사고를 제거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설비 손상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탈조 방지가 되겠고요. 사고 확대 방지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목적은 사고 확대 방지의 목적은 뭐예요? 탈조를 방지하는 것도 하나 포함이 돼요. 이렇게. 또 뭐가 있느냐? 주파수 이상 방지. 그 다음에 과부하 방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 전압의 방지의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개통도로 그려보면 여기에 전력선이 있어요. 전력선. 그럼 전력의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있더라.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PT, 대기용 변압기고요. 자, 선로에 전류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CT, 전류를 검출하는 애고 얘는 전압을 검출하는 애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는 바로 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류를 검출하고 전압을 검출해서 이 개전기가 뭐를 하는 게 있어요?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어떠한 과전압이나 과전류다라고 했을 때 이 개전기가 얘한테 뭐라 하겠어요? 명령을 이렇게 주겠죠. 차단하라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전압이나 전류를 검출하는 이 장치를 우리는 검출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얘는 전압이나 전류를 받아서 얘가 과전압인지 과전류인지를 뭐 하는 애겠어요? 판단한다. 판정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지금 사고가 났다라고 판단을 하면 명령하겠죠. 차단기 보고 열어라, 개방하라. 얘를 우리는 동작 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호 개전 방식은 먼저 어떻게 해요? 검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어떤 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차단을 위한 동작을 한다 이거예요. 이때 동작을 할 때 사고를 제거하기 위해 주 보호 장치라는 게 있고요. 후비 보호 장치라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주보호, 후비보호를 해요. 결국에는 목적이 뭐예요? 설비 손상을 방지하고 탈조를 방지하고 주파수 이상 방지, 과부하, 이상 전압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보호 개전 방식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호 개전 방식의 구성. 보호 개전 방식의 구성.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좀 전에 사고를 제거하는 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주보호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후비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정의를 간단하게 쓰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보호라는 것은, 주보호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정전 범위를 최소화하는 차단 장치예요. 사고 발생 시. 그죠? 전제 조건은 사고 발생 시 뭐를? 정전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단 장치를 우리가 주보호 장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회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개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에 개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도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개통이 이렇게 있어요. 선로가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여러 개의 부하가 이렇게 달려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달려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뭐가 차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차단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차단되어야지만 정전 범위가 최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차단이 되면, 얘네가 차단이 되면 여기가 다 정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다 정전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차단되면 요 사고만 차단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주 보호 장치인 거예요. 주 보호 장치. 요 차단기가 주 보호 장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후비 보호 장치는 뭐냐? 후비 보호는 얘가 주 보호 차단기가 주 보호 장치가 실패 시 뭘 실패한 거야? 차단 실패 시 백업용이에요. 백업용 차단 장치를 우리가 후비 보호 장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주보호 장치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얘를 차단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고장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주보호 차단 장치가 실패했을 때 백업용으로 차단해야 될 것이 뭐예요? 얘야 얘죠. 그렇죠? 전력은 여기로도 올 수가 있고 여기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둘 다 차단이 돼요. 얘와 얘가 뭐라는 거예요? 후비 보호 장치다 이거예요. 후비 보호 장치. 그렇죠? 주 보호 장치가 차단 실패 시 백업용 차단 장치를 우리는 후비
보호 장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보호 개전 방식의 구비 조건. 보호 개전 방식의 구비 조건. 구비 조건을 볼게요. 첫 번째. 이 보호 개전기는 어떠한 구비 조건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고장 훼손이라든가 고장 구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 정확하게 제거해야 돼요. 신속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 제거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 과도한 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작 시한을 가질 거. 우리가 사고가 났는데 너무 늦게 차단하게 되면 사고가 이미 확대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확대되지 않을 만큼의 시간 안에 동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도 안정도를 유지하는데 과도 안정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의 동작 시한을 가질 것. 뭐 말이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사고가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작을 하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적절한 후비 보호를 가질 거야. 적절한 후비 보호를 할 거. 네 번째로는 설비 전체가 어떻게 돼요? 경제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보호 개전 방식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이어야 돼요.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그죠? 경제적일 것. 이것이 보호 개전 방식이 갖춰야 할 구비 조건이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 정확하게 고장을 제거하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사고가 확대되기 전에 빠른 동작을 해라. 적당한 후비 보호를 가져야 되고, 보호 개전기 전체가 너무 비싸지 말아야 된다. 경제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는 보호 개전기의 분류입니다. 보호 개전기의 분류.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동작상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동작 기구상 동작 기구상 분류. 총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유도형. 먼저 적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유도형. 두 번째는 전류력계형. 세 번째는 가동철심형. 네 번째 가동코일형. 다섯 번째가 전자형 또는 정지형. 전자형 또는 정지형.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유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동기처럼 3상 회전자계를 이용해서 토크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 유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도형이 송전계통에 많이 사용된다. 가장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류 역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코일이 있고 가동 코일이 있는데 이 고정 코일과 가동 코일의 전자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 전류 역계형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 동작이 가능하고요. 얘는 교류 계전기에 널리 사용한다. 교류 계전기에 널리 사용한다. 가동 철심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형과 유극형이 있어요. 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석이 되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자력이. 그 전자력만 이용한 것이 전자형이고요. 유극형은 이 자석에도 N극과 S극이잖아요. 그죠?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그 방향이 바뀌어요. 즉 방향성이 있는, 힘의 방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유극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동철심형의 특징은 뭐냐면 구조가 간단해요. 구조가 간단하면 정밀도가 떨어지죠.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보조 계전기에 많이 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동 코일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자석과 전자석을 이용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소비 전력이 작고요. 그 다음에 토크가 작아요. 토크도 작아서 얘는 직류 계전기에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자형, 정지형, 이건 뭐냐면 디지털 계전기를 뜻합니다. 디지털 계전기. 이 디지털 계전기는 논리회로나 또는 전자회로를 이용한 방식이 전자형이 되겠죠.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 계전기를 많이 사용하겠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동작 기구상 분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를 해볼게요. 요게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죠.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 두 번째.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동작 시간, 과전류가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는 전류다라고 보고, 여기는 동작 시간 볼게요. 동작 시간.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전류가 요만큼의 전류를 넘으면, 여기를 넘으면 얘를 과전류다라고 볼게요. 전류가 요만큼을 넘으면, 요만큼을 넘으면 얘를 과전류다라고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그때 첫 번째. 그러니까 과전류가 되면 얘가 계전기가 동작을 해야 되겠죠. 얘는 즉시 동작해요, 이렇게. 전류의 크기에 상관없이 즉시 동작한다 이거예요. 1번. 이 1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시 계전기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순시 계전기. 즉 과전류가 되면, 즉 정정된, 즉 세팅된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는 볼 것 없이 즉시 동작한다 이거예요. 순시 계전기는 어떻게? 즉시 동작한다. 그러면 이 순시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0.3초 이내에 동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0.5에서 2사이클 이내에 동작하는 애는 얘를 우리가 고속도 계전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고속도 계전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순시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얘가 과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과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해요. 이만큼에 대한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 후에 동작이 된다. 정해진 시간 후에 동작한다라고 해서 얘 두 번째를 우리는 정한시 계전기다라고 해요. 정한시 계전기.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후에 동작한다. 정한시 계전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류가 흐르면 자, 작은 전류에서는 동작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늦게 동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가 전류가 클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전류가 작을 때는 천천히 동작하고 전류가 많아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진 거. 빨리 동작한다 이거. 요 3번을 우리는 반환시 계전기. 반환시 계전기다.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고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는 것을 우리는 반환시 계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얘는 반환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즉 뭐예요?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고 전류가 많아질수록 동작 시간이 빨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전류 이상에서는 이 정한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어떤 전류 값이 넘으면 이렇게 정한시 특성을 갖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여기 뭐예요? 반한시죠. 네 번째는 반한시성. 여기서 뭐예요? 정한시죠. 정한시 계전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와 여기 있는 용어를 잘 매칭해서 기억을 해두셔라. 그렇죠? 즉시 동작한다. 순시 계전기.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한다. 정한시 계전기.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한다. 반한시 계전기. 근데 반한시와 정한시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다. 이 문제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주셔라.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는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였고, 세 번째는 용도상 분류를 볼게요. 용도상 분류. 이 용도상 분류에서는 첫 번째는 지락사고일 때 사용하는 계전기가 뭐냐? 첫 번째가 지락사고 시 사용되는 계전기.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과전류 지락 계전기. 과전류 지락 계전기. 우리가 과전류는 뭐예요? 오버 커런트죠. 오버 커런트. 과전류. 지락은 그라운드예요. G. 계전기는 릴레이라고 하죠. OCGR 이렇게 해요. 과전류 지락 계전기가 지락 사고 시 동작을 한다. 그렇죠? 두 번째. 방향 지락 계전기. 방향성. 그죠? 뭐 방향 또는 뭐 방향성 지락 계전기. 방향은 뭐예요? D죠, D. Direct. D, G, R. 이렇게 되는 거죠. DGR.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 지락 계전기가 되죠. SGR. Select GR. 그럼 선택 지락 계전기는 뭐냐면 회선이 1회선, 2회선 이렇게 있어요. 1회선, 얘는 2회선.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2회선에가 지락이 발생했어. 둘 중에 얘만 차단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 차단할 수 있는 게 선택 지락 계정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락 사고 시 이러한 계정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단락 사고 시 동작되는 계전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과전류 계전기라는 게 있고요. 그죠? 과전류 계전기는 뭐예요? 계전기. 과전류가 흐르면 동작하는 계전기가 과전류 계전기죠. 두 번째, 과전압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 일정 전압보다 높아지면 동작하는 계전기가 과전압 계전기죠. 이때는 발전기에 무부하 상태가 되면 부하가 없으니까 전압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과전압 계전기가 사용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부족 전압 계전기라는 게 있어요. 일정 전압 이하로 떨어졌을 때 동작하는 것이 부족 전압 계전기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단락 방향 계전기예요. 단락 사고시, 그죠? 단락 방향 계전기라는 게 있고요. 방향성을, 그러니까 즉 단락 계전기에 방향성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 단락 계전기. 선택 단락 계전기. 이건 뭐예요? 선택 지락 계전기 뭐예요? 이회선 중 어떠한 회선이 지락이 되면 지락된 회선만 차단하기 위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단락 사고가 나면 단락 사고가 난 회선만 차단하기 위한 것이 선택 단락 계전기가 되겠죠. 6번 보게 되면 거리 계전기라는 게 있죠. 그죠? 거리 계전기. 이 거리 계전기는 사고가 난 지점, 즉 여기서부터 사고가 난 지점의 거리에 따라서 그 신호가 달라지는, 즉 거리에 따라서 비례해서 신호가 결정되는 그런 계전기가 거리 계전기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방향 거리 계전기예요. 뭐 방향성만 준 거죠. 방향 거리 계전기. 그런데 교재에 뭐 다 써 있으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뭐 약어를 써보게 되면 얘는 OCR이고 과전압이니까 OVR이고 부족은 언더볼테이지 릴레이가 되고, 단락 방향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DSR 되고, 선택 단락은 SSR, 거리 계전기는 GR입니다. 방향 거리는 방향성을 줬으니까 OR인가요? DG죠, DG.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종류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기타 계전기를 볼게요. 기타 계전기. 첫 번째는 주파수 계전기. 이 주파수 계전기는 뭐겠어요? 우리나라는 60Hz를 써요. 그죠? 60Hz를. 60Hz에서 어떠한 일정 허용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동작하는 것이 주파수 계전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탈조 보호 계전기. 그죠? 탈조 보호 계전기. 이게 송전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사고가 확대되면 탈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탈조를 방지하기 위한 계전기가 탈조 보호 계전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결상 계전기입니다. 결상 계전기. 결상 계전기. 결상 계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상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개방이 됐어요. 그럼 상이 하나가 결여된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우리는 결상사고라고 해요. 그럼 결상사고가 일어나면 얘는 선이 하나, 둘, 3상에서 뭘로 돼요? 단상이 되죠. 그죠? 그럼 사고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즉, 결상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결상
계전기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락사고 시 어떠한 계전기가, 그리고 단락사고 시, 그리고 기타 계전기에는 뭐가 있는지 계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호 계전 방식의 적용입니다. 보호 계전 방식 적용. 여기에서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송전선로 보호 계전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사상선로의 단락보호 계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방사상인데 여기는 환상선로의 단락보호 계전 방식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모선보호 계전 방식. 다섯 번째는 이제 발전기도 보호해야 되겠죠? 발전기 보호 계전 방식. 여섯 번째가 변압기 보호 계전 방식이 있다. 그럼 얘네들의 각각 송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계전 방식에는 뭐가 있는지, 방사상선로 단락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 종류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송전선로 보호 계전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세한 내용까지 공부를 하려면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쵸? 어렵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보호하는 방식에는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류 차동의 원리를 이용한 것. 두 번째로는 전류 위상 비교. 전류의 위상을 비교하는 방식. 세 번째로는 방향 비교 방식. 방향을 비교하는 방식이 있고, 네 번째로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 거리 측정 방식. 다섯 번째가 전류 균형 방식이라는 게 있고, 여섯 번째 과전류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상 선로의 단락보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종류를 알아셔야 돼요. 종류를. 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상 선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만약에 발전기가 있으면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가지식이에요. 가지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원이 이렇게, 그럼 얘는 요 밑에서 받고, 얘는 여기서 받고, 여기서 이렇게 받고, 이런 걸 우리는 방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전원이 한 곳에 있다 이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표시선 계전 방식. 표시선 계전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크게 중요하잖아요. 표시선 계전 방식이라는 걸 이용한다 이거예요. 방사상선로 단락보일 때 전원이 한 곳에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표시선 계전 방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전원이 두 곳 이상에 있을 때라고 했을 때는 전원이 여기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어떠한 곳에 단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단락전류가 이쪽에서도 흐른다 이거예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원이 두 곳에 있을 때는 방향 단락계전기와 그 다음에 플러스 과전류 계전기가 있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방사상 선로에서 전원이 한 곳에 있을 때는 표시선 계전 방식을 이용하고 전원이 두 곳일 때는 방향 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를 이용해서 단락 사고를 찾고 차단할 수 있다. 이거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 중 방사상 선로 단락보에 전원이 한 곳에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전 방식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방사상 선로의 단락보인데 이번에는 환상 선로에서 단락보에는 뭐가 있느냐? 환상 선로는 모양이 고리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선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원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선로가 얘와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도 얘와 연결되어 있고, 얘도 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하가 여기에서 이제 부하를 뺐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이 이러한 고리 모양, 얘가 환상 선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발전기가 여기 하나 달려 있으면 뭐예요? 전원이 한 개만 있는 경우이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전원이 두 곳 이상인 경우이죠. 그러면 환상 선로의 단락부에서는 전원이 한 곳일 때는 어떤 걸 쓰느냐라고 했을 때 뭐가 있느냐? 방향 단락 계전기 똑같아요. 방향 단락 계전기를 쓴다. 근데 전원이 두 곳 이상일 때, 환상식 선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된다? 방향, 여기가 거리 계전기예요. 계전 방식 되겠죠, 그죠? 다 방향 계전기 뭐 이렇게 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라. 환상선로 단락보에서 전원이 한 곳일 때는 방향 단락 계전 방식을 이용하고, 전원이 두 곳 이상일 때는 거리 계전 방식 이렇게 한다. 아시겠어요? 방사상 선로에서는 전원이 한 곳일 때는 표시선 계전 방식을 이용하고, 전원이 얘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을 수 있겠죠. 뭐 양측이다 이렇게 쓰죠. 두 곳이라기보다는 양측에 있을 때에는, 두 곳일 때에는 방향 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를 이용한다. 요거가 이제 문제에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곳 양측, 한 곳, 두 곳 이상에서 어떠한 계전기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모선보호. 모선보호 계전 방식에는 뭐가 있느냐?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발전기도 연결되어 있고, 변전소도 연결되어 있고, 송전선로, 배전선로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선이다 이렇게 모선. 그럼 이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범위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사고 날 위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선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좁고 사고 날 위험이 거의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전력계통이 어떤 중추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엄청나게 큰 파급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선 보호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때 모선 보호에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느냐? 전압 차동 계전 방식. 전압 차동 계전 방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전류 차동 계전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위상 비교 계전 방식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방향 비교 개전 방식이다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에 가시면 전압차동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즉 모선 보호 개전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거 주관식으로 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는 전압 차동 개전 방식, 전류 차동 개전 방식, 위상 비교 개전 방식, 방향 비교 개전 방식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한 발전기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보게 되면, 발전기에서 내부의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 고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차동 개전기를 사용합니다. 차동 개전기를 쓰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외부 고장에 대해서는 반한시 개전기를 이용합니다. 반한시 개전기. 종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내부 고장은 차동 개전기, 외부 고장은 반한시 개전기. 기억을 해 두세요. 여섯 번째, 변압기 보호. 변압기 보호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변압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기적인 보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계적인 보호예요. 기계적인 보호. 전기적인 보호에는 요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차동 개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비율 차동 개전 방식이 있다. 여러분들이 변압기 보호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기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기계적인 보호에는 부흐홀즈 개전기, 부흐홀즈 개전기가 있고, 또 그리고 충격, 압력 개전기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류에 대해서, 즉 보호 개전 방식의 적용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외울 것밖에 없어요. 송전선로 보호, 방사선선로 단락보호, 환상선로 단락보호, 모선보호, 발전기 보호, 변압기 보호 방식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이런 거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매칭 암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종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